자, 이 글의 주제가 이 논제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이네요. 그런데 제시문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위정척사, 이 보수적으로 배척하는 역할이었었죠. 배척하는 입장과 그 다음에 개화파, 이건 수용하는 입장이었었고 서로 상반된 주장들을 왜 제시문에 제시를 해놨을까요? 네, 우위를 정하라거나 아니면 절충안을 마련하라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 위정척사 사상에서도 제시문에 제시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의의와 한계를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중에 의병으로 계승되었다 이런 것들은 이 문물 수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술대회봤자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문화 수용, 이 문화 수용에 맞춰서 필요한 의의가 있을 테고 한계가 있겠죠. 개화파도 마찬가지로 의의가 있겠고 한계가 있겠고요. 그럼 이건 단순한 글이에요. 사실은 구조는. 여기에 여기에 의를 조합을 해서 좋은 거는 우리가 사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한계들은 우리가 개선해서 쓰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양비론으로 흐를 수 있어요. 좀 보니까 이게 양비론으로 흘러 있더라고요. 주제가.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은 세상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우리 것도 지킨다. 그 방법이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는 주관이 개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요거 의의 한계를 정하는 거는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시된 내용을 분석해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즉 이게 제가 얘기했었던 객관적인 글쓰기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관이 어디에다 들어가야 될까요? 우선순위 설정이겠죠. 어떤 것들을 근본으로 가져갈지를 먼저 정하셔야죠. 그러니까 외래 문물을 수용하는 것도 맞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맞는데 근본적인 방향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그게 지금 들어가 있나요? 세계화된 세상을 살아감으로 왜 수용은 불가피하다. 통제 역시 어렵다. 무조건 수용도 이게 양비론이에요. 지금. 융합과 조화. 무조건 지금 뭐 중용의 덕으로 얘기하려면 이 주장이 약한 글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장부터 정하셔야죠. 주장을 명확히. 이런 경우에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혹은 하나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아마도 여기에서 현대사회로까지 지금 현대적 의의까지 끌고 온 걸로 봐서 아마도 이렇다면은 주장이 뭐가 근본이 되어야 될까요? 근본 방향은 세계화이고 근대화를 추구하는 거, 이 수용의 자세겠죠. 과거에는 근대화, 지금은 세계화라는 거 이미 이루어졌었지만 수용이 근본 방향인데다가 근데 어떻게 하면 갑신정변에서 나왔었던 이 개화파들이 주장했었던 한계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문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위정척사는 왜 제시가 되어 있는가? 이것도 분명히 뭔가를 갖다 쓰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근본 방향은 개화파입니다. 그리고 추가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한계 극복. 한계 어떻게 극복하고 그 다음에 위정척사에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주장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한계적으로 좀 지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분별한 문화 수용과 여기에 대한 부작용, 문제 이게 있으니 우리가 과거에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지금 바람직한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식으로 소설되어 있겠네요. 한번 봅시다. 근데 지난번 제가 탕론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탄핵글이 되면 안 되고 탕론글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현재적 의의는 중간중간에 좀 들어가는 거고 전체적인 흐름이 현재의 관점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비중을 잘 나누셔야 돼요. 제시문에 집중하는 글이 돼 현재적 시각도 보여준다. 문제인식을 갖는다. 현재적 관점에서. 거리를 살펴보면 영어로 쓰여진 그러니까 앞으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시작 부분을 저번 그 탄핵글처럼 탕론처럼 탄핵 누구나 봐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현재적 문제가 있죠. 탄핵 혹은 2014년도에 이석기 통진당 사태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는 한은 최대한 제시문에 좀 집중해서 글 쓰는 걸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글 쓰시기도 더 쉬우실 거예요. 이 서론 부분에서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를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주제도 지금의 관점에서 뭐 굳이 얘기를 하려면 뭐 분열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통합에 의해 뭐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는 있는데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시문에 좀 더 집중하는 글을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리를 살펴보면 영어가 쓰여진 옷을 입고 팝송을 들으면 낮에는 햄버거를 먹고 밤이면 일본식 이자카야에서 이게 지금 너무 많죠. 그냥 이미 외국 문화에 들어오는 것은 그냥 일반화되어 있다. 뭐 이 한 문장이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사례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례를 쓰는 거는 아니고요. 역사 논술에서. 그냥 이거는 사례가 그렇게 필요성이 좀 크지는 않아요. 그냥 이미 유입되어 있었다. 이미 문화 유입. 이미 세계화는 이미 세계화라는 말조차도 촌스러워진 그런 시기인 거죠. 요거 하나만 들어가면 되고요. 사례는 가급적이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인데 이게 역사 논술이다 보니까 역사적 사례를 좀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건 사실은 첨삭할 거리는 아니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젊은이들 이러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주면 기성세대가 우리물을 잃어버리고 외래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때때로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역사에서도 삼국시대 불교 수용을 둘러싼 갈등 등 외래 문화의 수용이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초래한 예를 찾을 수 있다. 불교 수용을 둘러싼 갈등.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논제를 좀 지나치게 확장시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또 필요한 글이에요. 이 문단은. 뭔가 좀 설명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문단을 사용을 하시려면은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단하고 이 문단은 지금 다 뭐를 위해서 얘기를 했었느냐? 갈등이 있었다를 얘기해 주기 위한 근거인 거죠. 제가 아까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들어가야 되지 이거는 사실상 좀 의미가 없다. 그러한 사례 중 국가의 전망에 영향 끼치는 일 바로 서구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오히려 이 서론 부분에서 제시문에 집중한다면 한 줄 정도는 괜찮아요. 제시문에 집중을 한다면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19세기 후반 서세동점의 시대에 중국이 영국에 의해 개항되고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구화 스스로 서구 이론이 되려고 이 콤마 사용을 하면은 서술성이 많이 떨어져요. 콤마 사용으로 연결하는 건 좀 빼주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작성하시는 게 나아요. 시도하는 상황에서 조선 역시 개항과 서구화의 압력을 받았다. 이 압력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었는데 크게 하나는 위정척사론이고 또 하나는 문명개화론이었다. 맞나요? 위정척사론과 개화론 아닌가요? 이 개화론에서 나중에 동도서기론과 문명개화론으로 나눠지는 거겠죠. 크게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개화파가 문명개화론 급진, 이거는 온건개화파라고 얘기하는 동도서기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계 설정을, 카테고리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전자는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서양 세력 오랑캐로 그 문화에 사악한 것을 폄하하는 배타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의 밑바탕에는 국가와 우리 전통문화를 살아가는 애국의 종, 이거는 맞고 이거는 옳지 않다 라는 인식이죠. 동서양 명백한 기술력 차이가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이것도 그러다. 배타적 자세로 일관함, 이것도 그러다. 근대화 시도를 방해했다는 한계. 그럼 이거를 한번 나눠봅시다.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평가는 아니라고 봅시다. 그러면 저는 원래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부정적인 것들을 한쪽으로 몰고 긍정적인 것을 위로 하는데 이거는 이 위정척사 자체에 대한 성격이네요. 그러면 놔두고 이에 반해 후자를 주장한 개화파의 경우
여기는 문명 개화론인데 여기는 개화파죠. 그러니까 명확한 개념을 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관되게. 급진성과 정신적인 부분, 즉 문화, 요 콤마 사용하고 즉으로 부연 설명 다는 것도 서술성이 굉장히 좀 흐리거든요. 위정척사파의 경우 급진성과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문화 수용에 있어 강조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냥 끊어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술성을 살려서. 문화의 수용에 있어서 의견이 갈라지지만 이게 그럼 부연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를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든 문장인 것 같아요. 수용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라지지만 위정척사파의 경우에 기준, 급진성, 급진적이냐 온건하냐 정신적인 부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눠지는 기준을 정할 거면 개화의 정도에 따라 나눠진다라는 기준을 설정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거 풀어서 쓰실 거면 급진적이냐 급진성과 온건성으로 나눠진다라고 두 개를 써주시거나 아니면 개화의 속도라는 기준을 제시해 주거나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애매한 문장이네요. 기술적인 부분의 수용은 이견 없이 추진하였다. 하지만 위로부터 일방적인 계획과 아래로부터 지침, 여기 지금 한계가 나와 있고요. 외세의 의존을 가져왔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 개화파의 경우에 바람직한 자세는 뭔가요? 이건 글은 쉽게 쓰셔야 됩니다. 개요 작성을 하실 때 이 위정척사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의의를 통해서 이거는 우리가 계승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경계를 하면 되는 거겠죠. 아니면 고쳐서 쓰거나. 그럼 지금 가져가야 되는 건 이거 하나고 나머지 다 경계해야 되는 거죠. 개화파의 경우에 가장 긍정적인 요소가 뭘까요? 여기에 가장 큰 한계가 여기에 가장 큰 의의가 되겠죠. 위정척사의 한계가 곧 이거의 의의인 거네요. 근대화를 추진했다라는 올바른 방향성.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우선순위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혹은 우선순위 설정하시거나 혹은 둘 중에 내가 지지하는 입장이 뭔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주관인 거죠. 그게 없는 글이라면 이건 논술이라고 보기가 조금 힘든 이러한 19세기 말의 사례가 지금의 현실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인터넷 발달로 문화의 국경,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가이드를 상세하게 좀 드렸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렸거든요. 시성이 적절한 것은 그 시성에 집중을 좀 하지만 아니면 그 역사적 사건 자체에 집중을 하라라는 말 정도만 했었는데 이거는 후자 쪽의 글이에요. 후자 쪽의 글. 왜냐면 지금의 시성이 우리나라에서 세계화와 지구촌과 이게 우리의 화두는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거는 제시문에 집중한 그런 글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에 부연 설명이 좀 많이 나오죠. 국경이란 사라진 것을 위정척사파처럼 철저히 거부한다는 것은 지금 이거 나왔고요. 위정척사파처럼 하는 것은 현대사에서 현실적인 생각이 아니다. 또한 일부 엘리트가 외래의 운에 앞장서서 구한말의 달과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실상 큰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급진 개화적인 내용도 문제는 있다는 거네요. 지금 둘 다 문제 있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개요 작성할 때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나와 있으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객관적인 글쓰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객관적 글쓰기에 대한 평가, 그건 이제 키워드 채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관적 글쓰기에 대한 평가는 논리성을 평가하는 거죠. 즉, 내 주장을 근거로, 주장이 일단 명확해야 되고, 계속 논지가 일관되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걸 근거로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 논리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염두를 해두세요. 오늘도 제가 해제를 해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객관적 글쓰기와 주관적 글쓰기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한다.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위정착습과 개합할 사례는 외래문말 거부한 무분별한 수용도 능사가 아니고 사실 이거는 조금 논술로서는 좀 지양해야 할 그러니까 논술, 펴서 내 주장을 설명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합하지 않는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세계화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리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주체가 문화를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건 역시 명확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위정착습과 개합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려 우리 전통 문화의 핵심을 지키면서 외래 문화의 수용 이를 또 이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문장을 건드릴 게 많이 없어요. 문장력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에요. 근데 단 하나 문장력에서는 서술성 살려서 콤마하고 직으로 계속 부연 설명해서 이어나가려는 그것만 하나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장력은. 최근에 한류 열풍은 일부는 그리고 또 조사 중복도 좀 피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나머지는 정신적인 면에서 전통 문화, 외래 문화 결합되어 국제적 경쟁력을 얻은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외래 문화의 거부나 일방적인 수용이 아니라 네, 아까하고 동일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논술에 부합하는 주제는 아니다. 그래서 항상 논제를 분석하실 때 객관적인 글쓰기 부분과 이거는 키워드 채점하는 거예요. 이게 제시문에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제시문 분석력을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키워드 그리고 주관적인 글쓰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선택을 하시거나 둘 중에 혹은 우선순위를 정하시거나 그래서 내가 뭐를 중심으로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요거를 명심해 주시고 문장에서는 서술성을 살리기 아예 안 하고 써보세요 한번.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